재건축, 이거 잘만 되면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죠. 내 집도 마련하고 자산도 크게 불려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과정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꽝 하고 찍은 도장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 재건축 총회를 둘러싼 정말 아슬아슬한 법의 세계,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답답하고 불안한 한마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말 평범한 우리 이웃 같은 조합원 김철수 씨의 속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김철수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 바로 내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불안감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거대한 소송으로 번져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일은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되어 조합의 운명을 좌우할, 심지어 시공사 선정까지 걸린 엄청나게 중요한 총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김철수 씨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 때문에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조합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죠. 아유, 다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좀 찍어주세요 하고 계속 조르니까 결국에는 서면결의서라는 거에 도장을 꽝 찍어주고 맙니다. 이게 뭐냐면 내 투표권을 그냥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런데 며칠 뒤 이 믿음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총회 참석 인원, 그러니까 정족수를 억지로 채우려고 조합이 서면 결의서를 막 위조했다더라,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총회 현장은 완전 난장판이었고 절차는 다 무시됐다는 증언까지 막 쏟아져 나왔죠. 결국 김철수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다른 조합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정말 길고 어려운 싸움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법률 탐정이 돼서 한번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그날 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김철수 씨 측하고 조합 측이 법정에서 진짜 치열하게 다툰 핵심 쟁점 딱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쟁점, 바로 임원 선출 문제입니다. 조합원들 주장은 이거예요.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에 선거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데 조합이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맘대로 임원을 뽑아버렸다, 이겁니다. 아니, 법이라는 가장 기본 규칙을 어겼는데 과연 법원이 이 선거 유효하다고 인정해 줄까요? 두 번째는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바로 의결 정족수.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회의가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한 최소 참석 인원입니다. 우리 축구 시합 하려면 한 팀의 선수가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총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조합원들 주장은 서면 결의서 일부는 위조됐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투표했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경기 시작 휘슬조차 불 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쟁점은 바로 통과 기준, 즉 정족수 종류에 대한 싸움입니다. 조합 측은 과반수만 찬성하면 오케이 라는 비교적 문턱이 낮은 일반 정족수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반면에 조합원들은 아니, 시공사 선정 같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훨씬 더 깐깐한 기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특별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과연 법은 어느 쪽 편일까요? 네, 이렇게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하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 법원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어떤 잣대로 판단할까요? 이건 추측이나 예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판례,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을 직접 보면서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법원의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불법 선거 문제. 법원은 그때의 불법이었으면 지금도 불법이다라고 못 박습니다.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없던 일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정족수 조작 의혹. 이건 좀 냉정해요. 의심만으로는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정족수 종류. 법원은 법에 특별히 정한 게 없으면 그냥 당신들 조합의 헌법, 즉 정관에 써진 대로 해라. 이게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아까 첫 번째 판결, 그때 불법이면 지금도 불법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이 숨어 있어요. 바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되게 어렵죠?
근데 내용은 정말 간단하고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법에는 타임머신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그 당시 법으로 불법이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그게 합법이 되더라도 과거의 내 행동이 갑자기 착한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근데 또 법원이 마냥 깐깐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 다 문제 삼아서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전부 무효로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 하자의 무게를 재봅니다. 이게 과연 투표 결과 자체를 뒤집을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하자인지 아니면 결과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그냥 사소한 실수, 즉 경미한 하자인지를 따져보는 거죠. 이를테면 회의록에 오타 하나 났다고 사업 전체를 엎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죠. 이론은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싸움 속에서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행동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4단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규칙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깁니다. 다른 거 말고 조합 정관부터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둘째, 증거를 모으세요. 법정에서는 그때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녹음 파일, 사진, 서류 이런 게 진짜 힘이에요. 셋째, 내 소중한 권리 함부로 남한테 넘기지 마세요. 서면 결의서는 절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해요. 골든타임 놓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결국 오늘 이 긴 이야기는 딱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 미래를 책임져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끝없는 소송과 손해만 남는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운명을 가르는 건요.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감시, 바로 그 디테일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재건축 사업, 과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요? 아니면 속빈 강정인가요? 부디 그냥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지 마세요. 그 결과는 결국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에 달려 있으니까요.